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할머니가 들려주신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가슴에 한이 있으셨던 이야기인데요. 엄청난 얘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82세이신데 작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최근 일들은 잘 기억 못하시면서도 옛날 일만큼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특히 돌아가신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어머님께 사과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뭔 소리인가 했죠. 할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시나 싶어서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한테 뭘 사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수아야,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단다. 앉아봐. 1985년 할머니가 25살에 결혼했을 때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집안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셨고 집도 크고 품격 있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첫 시댁 인사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정중하긴 한데 뭔가 선을 그어놓고 대하시는 느낌이었대요. 다른 집처럼 우리 며느리 왔네 하면서 반겨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남의 집 손님 대하듯이 격식만 차리시더래요. 처음엔 원래 점잖으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첫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자꾸만 할머니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훈아, 너는 잠깐만 뒤에 서 있어라. 지훈이는 좀 옆으로 비켜서라. 사진이 좀 어색하네. 다시 찍자. 지훈아, 네가 카메라 좀 잡아줄래? 결국 나온 가족 사진에는 시누이들과 그 남편들은 다 있는데 할머니만 없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찍어준 사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친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들한테는 같이 병문안 가자고 하시면서 할머니한테만 집에서 밥이나 차려놔라 하시더래요. 시누이들 남편들은 다 데리고 가시면서 말이에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만 집에 남겨져서 뒷바라지하는 역할이었어요. 명절 때 친척들이 오면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들은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면서도 할머니만 다르게 대하셨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음식을 참 잘해요. 우리 작은 며느리는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해요. 하지만 할머니 소개할 때만 목소리 톤이 확 달라지더래요. 얘는 우리 민호 아내 지윤이에요. 다른 며느리들은 우리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할머니만 민호 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하소연해도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새댁한테는 더 엄격하게 하시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도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할머니가 첫째인 우리 아빠를 가졌을 때였어요. 보통 첫 손자를 가지면 시어머니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이상했대요. 그래, 잘 됐네. 딱 그 한마디였다고 해요. 다른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던 분이요. 할머니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임신이 무슨 병이냐, 집안일은 해야지 하시더래요. 다른 며느리들은 몸조리 잘해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하시면서 챙겨주셨는데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손자들한테는 그렇게 애정을 보이시던 분이 유독 우리 아빠만 볼 때는 표정이 굳어지시더래요. 민호 닮았네. 첫 손자를 보고 한 말이 그거였어요. 보통 우리 집안 코다, 할아버지 닮았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민호 닮았네 한마디로 끝. 할머니는 그때 정말 서러웠다고 하셔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더래요. 더 답답한 건 주변 사람들 반응이었어요. 지훈아, 너 참 팔자 좋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점잖고 좋으신지 몰라. 우리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심한데
너는 참 조용하고 좋겠어. 남들 눈에는 할머니, 시어머니가 정말 품격 있고 좋은 분으로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분이긴 했고 동네에서도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더 답답했대요. 남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돌 지나서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빠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던 순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가족들도 다 어색해지더래요. 할아버지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뭔가 얘기를 나누시더니 나와서 어머니가 좀 피곤하시나 보다라고 하시더래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아빠를 더욱 멀리하시게 됐대요. 안아주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마치 남의 집 아이 대하듯이. 할머니는 그때 정말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셔요.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날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만 하셨대요. 그렇게 3년이 흘러서 할머니가 둘째인 고모를 가지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할머니는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그런데 고모가 태어나던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분만실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간병인이 들었대요. 응, 딸이래. 그런데 이 아이도 그 집안 피가 흐르니까. 그 소리를 들은 간병인이 나중에 할머니한테 살짝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혹시 우리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전혀 모르겠더래요. 할머니 친정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고 특별히 흠잡을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시어머니가 원래 나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993년 할머니가 30살이 되던 해 여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가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김신의 딸 아니야? 지훈이 맞지? 할머니도 그 아주머니를 기억했어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 분이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이모님 맞죠? 어머, 지훈야, 오랜만이다. 결혼도 했구나. 어디 시집 갔어? 네, 성남동 박씨 집안으로 시집 갔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박씨, 혹시 법무사 하는 집안? 네, 맞아요. 아주머니가 할머니 팔을 잡더니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더래요. 지훈아, 너희 집안이랑 그 집안이랑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몰라?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희 아버지 건설 일하실 때 그 집에서 큰일이 났었어. 그것도 아주 큰일이. 그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와 시댁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그 아주머니 말로는 할머니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1970년대 초의 시대 소유 건물 공사를 맡았었대요. 그런데 그 공사 도중에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건물 3층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추락해서 즉사한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의 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남편의 큰아버지였던 거죠. 그 사고로 인해서 시댁 집안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할머니 아버지 건설업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결국 할머니 가족은 그때 파산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때 겨우 5살이었어서 기억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잊을 수 없어요. 지훈아, 그 집 어머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시니? 혹시 좀 차갑게 하시지 않니? 그 순간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셔요. 8년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가 한 번에 설명이 되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지난 8년을 되돌아보기만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어머님이 날 볼 때마다 그 사고가 생각나셨던 거구나.
모든 게 이해됐지만 동시에 너무 억울했대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8년 동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을 원수의 딸로 보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오늘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미안해. 나도 알고 있었어. 뭐, 알고 있으면서 왜 말 안 해줬어요? 어떻게 말해? 네가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모든 걸 말해줬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에 할머니와의 결혼을 완전히 반대하셨대요. 성이 같다는 이유로 혹시나 해서 할머니 집안을 알아보니까 그 집안이 맞더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 집 딸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겨우 허락을 받아낸 거였대요. 어머니, 그 일은 지훈이 아버지가 한 일이지 지훈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훈이는 그때 어린애였고 지금도 그 일을 모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결국 아들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를 며느리로는 인정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거리를 두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말로는 시어머니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민호야, 나는 지훈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아이를 보면 자꾸 내 큰아버지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구나.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셔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이해되기도 하더래요. 자식 같은 형을 그런 식으로 잃으신 분이 어떤 마음이실까? 그 가해자 집안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어떤 기분이실까?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는데 할머니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사과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말렸어요. 괜히 건드리지 말자. 지금도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데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집 딸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어머님 집안에 큰 상처를 드린 거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대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리셨대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1시간을 더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도 시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셨고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대요.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갔는데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글씨로. 그 편지 내용을 지금도 할머니가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지훈아, 어머니가 미안했다.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다만 너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구나.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며느리로 생각하마. 용서해다오. 할머니는 그 편지를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하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아침에 할머니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지훈아,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고 우리 아빠와 고모한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우리 아빠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대요. 우리 첫 손자가 이렇게 잘생겼네. 할머니가 그동안 못 봐줘서 미안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아빠를 정말 예뻐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일할 때 아이들을 봐주시고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챙겨주시고 할머니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알아누웠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죽을 쑤어서 가져다 주시더래요. 지훈아, 어머니가 끓인 거야. 약 먹고 푹 쉬어라. 그때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서 할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훈아,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 딸이야. 딸이 아프면 엄마가 챙기는 게 당연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서 내 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할머니와 시어머니 관계는 정말 좋아졌어요.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는 진짜 모녀 사이가 된 거죠. 시어머니도 종종 할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훈아, 어머니가 그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너 같은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으니. 할머니도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반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났거든요. 2010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집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계셨을 때였죠. 할머니가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부르시더래요. 지훈아, 어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다. 그러시면서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써놓으신 건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편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쓰신 건데 날짜를 보니 할머니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쓰신 거더래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여보, 나는 지훈이와 민호의 결혼을 축복한다. 그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지훈이 아버지도 충분히 고통받았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것이 두 젊은이의 사랑을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신은 지훈이를 우리 친딸처럼 사랑해달라.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지훈이가 그 일에 대해 알게 되면 이 편지를 보여주어라. 아버지,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훈아, 사실 어머니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네. 어머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무서웠던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할머니가 물어봤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진짜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훈아, 너 결혼 첫날부터 어머니 마음에 쏙 들었어.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지. 그런데 왜?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거야.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게 되면 그럼 죽은 형님한테 어떻게 미안하지? 형님을 죽게 만든 집안의 딸을 사랑한다는 게 형님한테 배신하는 일 같았어. 할머니는 그제서야 이해했대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해서 차갑게 대한 게 아니라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였다는 걸.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어. 너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어머니는 자꾸 차갑게 대하고 밤마다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빌면서 울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실제로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다른 친척들이 너 집안 얘기하면 어머니가 막았어. 그런 옛날 일 가지고 아이 괴롭히지 말라고. 너는 몰랐겠지만.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지훈아, 어머니가 정말 고마웠다. 너 때문에 어머니도 형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 너한테 사과받고 나서 깨달았거든. 형님도 하늘에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라고.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마치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 할머니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대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와서. 그 이후로 할머니는 매년 시어머니 기일에 혼자 성묘를 가세요. 가족들한테는 말 안 하시고 혼자 조용히. 그리고 시어머니 무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어머님, 저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도 어머님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아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누군가 너한테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널 싫어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거야. 할머니가 시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을 때 시어머님도 마음을 여셨잖니?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뭔가 격식을 차리시는 분들 같아서 제가 잘 맞을 수 있을까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분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처럼 먼저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다가가 보자고. 결혼하고 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도 제가 먼저 다가가고 관심 표현하고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가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왜 어머님께 사과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지 이제 알겠지? 저는 처음에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할머니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대로 사과를 못 드렸다고 생각하거든. 그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진작 알았더라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도 어머님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치매로 인한 헛소리가 아니라 평생 마음에 담고 계신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속단하지 말아야겠어요. 그 사람만의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은 정말 통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을 때 그 마음이 통해서 둘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나 갈등도 결국 진심 어린 소통으로 풀 수 있다는 걸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려고 해요.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 얘기를 하세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그분에 대한 기억만큼은 정말 생생하거든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다. 나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셔서 고마웠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뭉클해져요. 할머니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용서와 이해였어요. 시어머니는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할머니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거죠. 저도 할머니 이야기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만의 사정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먼저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할머니도 8년이나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죠. 진심으로 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거예요. 할머니와 시어머니처럼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수아야,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렴.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하고. 그게 할머니가 시어머님한테서 배운 가장 큰 인생 교훈이야. 정말 깊이 새겨둘 만한 말씀이죠. 할머니는 지금 83세이신데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아야, 할머니가 언젠가 하늘 날아가서 시어머님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려요. 할머니, 어머님 덕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다고 하세요. 할머니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무언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처음부터 완벽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조금씩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결국 진심이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할머니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마칠게요. 내용 재미있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참,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을 받고 있어요. 살아오신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어떤 이야기건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